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직접 함수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걸 활용해서 키오스크의 기능 중에서 출력 기능들을 함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 보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저희가 파이썬에 어떤 내장 함수들이 있는지 배웠었고, 그것들을 어떻게 호출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기능이 파이썬에 이미 내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내가 만들어서 써야겠죠. 그래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이 만든다, 함수를 만든다는 내용은 보통 함수를 정의한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드는 건 함수를 정의한다. 함수를 사용하는 건 함수를 호출한다 라는 말로 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양한 함수의 형태를 만들어 볼 텐데, 첫 번째로 우리 저번 시간에 많이 배웠던 파라미터를 넣어주고 어떠한 기능을 거친 후에 이 결과값이 리턴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의외로 이렇게 아예 리턴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파라미터를 아예 안 넣어줘도 되는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 파라미터랑 리턴이랑 둘 다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모든 형태의 함수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파이썬에서 만드는 방법은요, def라는 이제 이런 키워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define 한다, 정의한다 라는 뜻이고요. 저희 아까 함수를 만든다 할 때 이제 정의한다 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한다, define의 앞 글자를 따서 def를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함수명을 적어주시고요. 그 뒤에 함수의 파라미터, 재료들이 되는 파라미터들을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열해주시면 되고, 이번에도 당연 중요한 이 콜론을 써서 이제 함수의 이 헤더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이 헤더 부분이 끝났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 코드 부분을, 여기 해당하는 이 코드 부분을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결과인 리턴 값을 이렇게 리턴이라고 하는 키워드 뒤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함수들을 그동안 이렇게 호출을 했던 거예요.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함수 호출하는 법. 함수명 쓰고 그 뒤에 파라미터들에 해당하는 이렇게 값들을 쭉쭉쭉 나열을 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들은 우리가 이렇게 define하고 함수명 뒤에 적어줬던 이 파라미터들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파라미터도 지정해주고 리턴 값도 있는 함수 형태를 이렇게 만든다 알아봤고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리스트의 곱,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면 returnable이라고 받는 이런 파라미터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해볼 거고요. 리턴으로는 이 returnable의 모든 계산한 곱을 리턴을 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 만드는 방법, def라는 이제 키워드 쓰면 된댔죠. def 써주시고 여기 함수명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사실 제가 이렇게 만든 함수명이고, 여러분이 다른 함수명을 쓰고 싶다 하면 다른 이름으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파라미터로 저는 넣어줄 거의 이름을 iterable이라고 붙여줬습니다. 여기 iterable이라고 붙여주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공정을 거쳐야 하냐면요. 우선 prod value에 1을 저장해주고 모든 iterable을 방문하면서 그 iterable을 이 prod value에 곱해주는 이제 for문을 작성했습니다. 이거 저번에 해봤던 내용이라서 자세하게는 뜯어보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원소를 곱해준 다음에 그 모든 원소의 곱을 저장하고 있는 이 prod value라는 값을, 이 변수를 여기 이렇게 return 뒤에 써주시면
이렇게 결과로 딱 원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리스트 1, 1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고 이 프로드 리스트에 이렇게 리스트를 각각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 이 리턴 값인 프로드 밸류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프로드 1, 2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1 같은 경우에는 24가 저장이 되겠네요. 그리고 리스트 프로드 2 같은 경우는 5, 3, 15에서 여기 15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도 있고 리턴도 있는 함수 만들어 봤고요. 리턴 값이 없는 함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기존의 그 신텍스에서 그 여기에 있던 리턴 부분만 없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리턴이 없는 형태다. 동일하게 파라미터 넣어주고 여기서 어떤 공정이 있는 코드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함수 호출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뭐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예제가 진행되는지 보면 이번에는 이터러블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해서 리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출력만 하고 끝내보겠습니다. 출력만 하고 끝내보는 건 자, 이렇게 이터러블을 받아서요. 기존의 이제 포문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고 이제 원래 리턴하고 프로드 밸류가 있었잖아요. 그거 대신 이제 프린트문을 하나 넣었습니다. 프린트 모든 원소의 곱은 이거입니다. 해가지고 이 빈칸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작성을 해보면 이 부분은 똑같아요. 아까 앞 예제 여기랑 똑같거든요. 근데 대신 여기는 리턴 값이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콘솔 창에 모든 원소의 곱은 24입니다. 모든 원소의 곱은 15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출력되고 끝나는 형태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리턴 값이 없는 함수 만들어 봤고 이번에는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로 볼게요. 파라미터는 우리 여기 펑션에 이렇게 재료를 넣어주는 그 재료였어요. 재료였는데 이 재료가 없이 뭔가 이렇게 기능을 하는 함수에 대해서 보면 그럼 파라미터를 빈칸으로 이렇게 냅두면 되네요. 빈칸 없고 이 부분은 똑같아요. 어떤 공정을 거쳐서 나오는 리턴 값을 이렇게 리턴해준다. 호출할 때도 그냥 이렇게 파라미터 없이 그냥 호출해주면 됩니다. 함수명만 쓰시고 거기에 괄호만 잘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함수구나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함수를 생성해 주시면 되고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파라미터가 없는 getYear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 기능은 올해 연도를 리턴한다. 올해 연도를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리턴은 올해 연도가 되겠고요. 요거는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우리 과정 중에 배울 건데 우선은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나 보구나 하고 그냥 따라만 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import time이라고 하면 이 time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현재 날짜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getYear라는 함수 안에서 이 time을 가지고 현재 날짜를 알아내가지고 이제 리턴을 해주는 게 목적인데 현재 타임, current time이라는 변수에는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자열. 이렇게 문자열이 있으면 여기 요일 있고 월 있고 일 있고 이렇게 시간이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자열을 잘 봐주시면 문자열에 이렇게 빈칸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자열의 연산 배우면서 이제 스플릿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스플릿이라는 함수는 여기에 넣어주는 문자를 기준으로 이 문자열을 다 쪼개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스플릿까지 해당하는 결과는 이렇게 쪼개서 이 하나하나가 리스트의 원소가 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의 마지막 방에 이 2025라는 현재 연도를 뜻하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방에 봐라 라는 코드고요. 혹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간다, 너무 어렵다 하시면 각자 지금 콘솔 창을 지금 스파이더 창을 여시고
이 import time 실행하시고 이 두 줄을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이 두 줄 실행해보시고 뭐 여기 이거를 그냥 current time을 찍어보시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가, 스플릿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가 한번 각자 다 이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해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탁탁탁탁 진행이 됐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결과를 current year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current year에는 2025가 저장이 되어 있을 테고 그거를 리턴을 해주는 과정까지 거치면 인풋은 없지만 우리 인풋은 없었죠? 파라미터는 없었지만 어떠한 결과가 이제 뿅 나오는 이런 파라미터가 없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get year 이렇게 파라미터 없는 함수를 호출만 했더니 딱 현재 연도 202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워볼 함수의 형태는 리턴 값도 없고 파라미터도 없고 그냥 기능 호출을 하면 기능하고 끝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이렇게 파라미터 넣어주는 부분도 없고요. 리턴 넣어주는 부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고 호출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함수명 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get year라는 함수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print year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import time 했던 것도 이번에 그대로 필요하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 time이라는 걸 가지고 현재 시간을 알아냈어요. current time을 알아냈고 여기서 마지막 문자 공백으로 쪼갰을 때 마지막 방에 들어가 있는 current year를 가져오는 것까지 했습니다. 아까는 이 current year를 리턴을 해줬는데 이번엔 리턴을 하지 말고 그냥 프린트를 하고 끝내봅시다. 프린트 하는 거 프린트라는 함수 안에 올해는 무슨 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문자열이 들어갈 수 있는 빈칸을 넣어줬고요. 그 문자열 빈칸을 current year로 채워주는 코드까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을 그냥 호출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실행하고 끝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int year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 이렇게 콘솔창에 올해는 2025년입니다 라는 문장만 출력이 되고 리턴 값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풋도 없고 파라미터도 없고 리턴도 없는 함수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함수를 어떻게 만들고 호출해서 사용하는지까지 배워봤고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만든다는 건 함수를 정의한다라는 의미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방법, define이라는 걸 가지고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함수를 사용한다라는 건 함수를 호출한다는 의미고요. 이제 보통 함수명하고 이렇게 괄호가 기본형이고 여기 안에 파라미터들 넣어줄 거 있으면 넣어주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명 쓰시고 필요한 파라미터들 쭉 넣어주셔서 그걸 가지고 여기 필요한 이제 코드들 짜주신 다음에 그 결과를 리턴을 해주셔도 되고 이 리턴 값이 없어도 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리턴 값 없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파라미터를 아예 안 받고 이제 함수를 만들 수도 있다까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배웠는데도 아직 함수를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키오스크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들을 함수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두 가지 관련 기능들에 대해서만 이제 함수를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해결과제 1번은 출력에 관련된 기능들을 이제 함수로 설계하고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입력에 관련된 기능들을 이제 설계하고 만들어 보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좀 어려워서 이제 혼자 해보기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좀 몇 개 저랑 따라서 같이 해보시다가 이제 감이 좀 온다 하면 그때 이제 혼자 스스로 해보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출력 관련된 기능들을 먼저 정리를 제가 쭉 해봤습니다. 우선 출력 관련해서는 우선 인사말 출력하는 이제 기능이 필요할 것 같고, 안녕하세요 뭐 별다방입니다 이런 거, 그리고 메뉴판도 출력해야 되고요. 저희 뭐 장바구니로 돌아갑니다 뭐 이런 메시지도 있었고, 메뉴 추가
이제 그만한다 이런 메시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바구니에 추가됐습니다 이런 메시지도 있었고, 뭐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재고에서 뭐 지금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도 있었죠. 그리고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도 있었고,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 매출 출력해주는 것까지 우리 굉장히 출력 많이 봤죠. 요것들을 오늘 한번 함수들로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은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해보시면 다 감 잡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우선 인사말 출력하는 함수를 설계를 해보고 같이 이제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인사말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거는 함수명을 정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말 출력하는 함수명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print welcome message라는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함수명을 정했으면 어떤 거를 파라미터로 받고 어떤 걸 리턴 값으로 줘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딱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우선 이 print welcome message라는 함수와 관련된 이전 코드들을 제가 긁어 봤습니다. 그럼 이전 코드들은 이렇게 뭔가 구분선을 이제 출력하는 코드가 있었고, 이렇게 웰컴 메시지를 센터에 옮겨서 출력을 해라 하는 문장까지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이 코드를 보고 어떤 정보가 우리한테 필요할까, 파라미터로 받는 게 좋을까 라는 고민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정보가 뭐가 있을까 하면 이제 이 window width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웰컴 메시지라는 정보도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보를 어떻게 받을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라미터로 입력받자 라는 거고요. 하나는 함수 외부에 저장해두고 그냥 사용하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키오스크 지금 함수 만드는 실습에서는 이 메시지 관련된 변수들에는 뭐 이렇게 문자열 저장돼 있었죠. 이렇게 뭐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서 여기에 어떤 문장들이 지금 이렇게 막 적혀 있어요. 뭐 어서오세요, 뭐 별다방입니다, 이런 식의 문장들이 저장돼 있거든요. 이 메시지라는 변수 안에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다 그냥 함수 외부에 저장해두고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 외의 것들은 이제 파라미터로 받아준다라고 우선 이해하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창 너비랑 이제 웰컴 메시지가 두 개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이 창 너비는 파라미터로 받아줄 거고요. 이 웰컴 메시지는 그냥 함수 밖에 저장해두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프린트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리턴 값이 딱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보여주고 끝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리턴 값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 같이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실습했던 내용들 한번 이제 실행을 해 주시고요. 이제 해결 과제 첫 번째, 출력 관련된 기능을 함수로 만들자 중에 이제 인사말 출력하는 걸 먼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수명 어떻게 정했었죠? print welcome message였죠. 그래서 def라는 명령어 먼저 써주시고 print welcome message 그리고 이렇게 함수명 적어주시면 이렇게 함수 껍데기 어느 정도 완성이 돼요. 파라미터 받기로 이제 생각해둔 건 이제 이 창 너비였죠. window width 받아주고, 여기서 어떤 기능들을 할지 우리가 코드를 짜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우리 다 짤 필요 없거든요. 우리 기존에 있던 코드들 잘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사말 출력하는 코드 이렇게 이전 거에서 복사해서 여기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말 출력하는 함수 완성됐거든요, 벌써. 그래서 요걸 쓰고 싶다 하면 이 한번 여기 콘솔 창에 print welcome message 요거 쳐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너무 이게 뭐지 하면 웰 정도 치고 탭 누르면 자동 완성 되거든요. 요거 잘 활용해 주세요. welcome message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괄호를 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함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나와요. 이건 스파이더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스파이더라는 이런 통합 개발 환경을 썼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제 편한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 위드스를 넣어주면 된대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 한번 40 넣어주겠습니다. 40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별다방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죠. 지금 제 거에 어서 요새요라고 돼 있어서 여길 빨리 찾아가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 메시지 40 했더니 이렇게 메시지가 잘 출력됐고요.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알려드릴 만한 건 여기서 우리가 아까 실행했던 이 코드를 또 한 번 더 실행하고 싶으면 여기에 커서를 두시고 화살표 방향키 위에를 한 번, 두 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예전에 실행했던 코드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또 이제 반복해서 같은 코드 실행하시기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이 창 너비를 30으로 줄여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 하면 좀 이렇게 좁게 출력이 되죠. 이번에 50 출력하면 또 넓게 출력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좀 편하게 원하는 옵션만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벌써 저희 이제 함수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제 그러면 다시 함수 설계해보러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메뉴판 출력하는 함수 프린트 메뉴라는 식으로 이제 이름을 저는 붙여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이름을 붙이셔도 되고요. 이거에 관련된 메뉴판 출력하는 기능에 관련된 이전 코드들을 제가 긁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전에 저희가 코딩을 해놨었고요.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지를 한번 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창 너비 계속해서 필요한 정보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프라이스 딕트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이제 프라이스 딕트라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정보겠네요. 그리고 메뉴 포맷도 필요하고요. 이 메뉴 네임은 사실 여기에서 선언한 임시 변수예요. 그래서 이제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임시 변수고 얘는 임시 변수, i도 임시 변수. 그리고 프라이스 딕트도 사실 프라이스 딕트만 알면 이거 임시 변수니까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벤토리 딕트가 처음 등장했네요. 그래서 인벤토리 딕트도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토리 딕트도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그래서 이 창 너비랑 메뉴 포맷, 프라이스 딕트, 인벤토리 딕트 필요하고요. 이 메뉴 포맷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문자열에 해당하는 거라 얘도 함수 밖에 저장해 놓고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을 거는 이 창 너비 파라미터로 받고 프라이스 딕트를 받아야 되는데 이 프라이스 딕트에 해당하는 거를 이름을 좀 바꿔서 받을게요. 프라이시스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시스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벤토리 딕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딕트라는 말을 안 사용하고 싶어서 인벤토리스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제 파라미터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다시 이제 코딩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메뉴판 출력하는 함수 우리 이름을 프린트 메뉴라고 정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입력받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선 창 너비 입력받기로 했고 우리 프라이스 딕트에 해당했던 프라이시스 그 다음에 인벤토리즈라는 것들을 파라미터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딕셔너리에 해당하고요. 얘도 딕셔너리에 해당하죠. 얘는 이제 숫자에 해당할 겁니다. 요거를 그대로 여기 기존에 있던 코드를 한번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우리 수정해야 될 부분은 이 프라이스 딕트를 프라이시스로 바꿔주고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프라이스 딕트 여기 또 있으니까 요거 붙여넣기 해주고, 그 다음에 인벤토리 딕트도 인벤토리즈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또 프린트 메뉴라는 함수 또 완성된 거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잘 완성됐는지 확인을 해볼 거냐면, 윈도우 위스에는 우리 40 넣어줍시다. 그리고 프라이시스에는 우리 여기 위에 벌써 프라이스 딕트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딕트 넣어주시고, 인벤토리즈에는 요거 방금 보셨나요, 여러분? 인 정도 치고 이제 기다리면 얘가 인벤토리즈 하고 이게 뭔가 떠요, 자동 완성처럼. 이때 탭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라미터 명 바로 이제 자동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벤토리즈, 인벤토리 딕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요거 한 줄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메뉴판 잘 출력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뭔가 빠져 있어요. 여기 구분선이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실행시켜 주시면 이렇게 메뉴판 출력 잘 되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요거 메뉴판 뭐 프라이시스랑 인벤토리즈, 아니 프라이스 딕트랑 인벤토리 딕트가 좀 바뀌어도 이거 잘 메뉴판 출력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번째 함수 저희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이제 설계하는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장바구니로 전환됩니다 라는 메시지,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장바구니로 이동합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제가 프린트 카트 트랜지션 메시지라고 좀 긴데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전 코드는 단순하게 프린트문을 활용해서 프린트 이렇게 이 메시지를 출력해라 하는 게 코드였는데,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사실 이 카트 트랜지션 메시지라는 이 변수만 필요해요. 근데 요거 함수 외부에 저장해두고 활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카트 트랜지션 메시지가 이렇게 함수 밖에서 저장이 되었고, 요렇게 이제 함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바로 해볼까요? 프린트 카트 트랜지션 메시지라는 함수를 만들어주고, 파라미터도 없고 리턴도 없습니다. 네, 이제 다음 함수, 이제 메뉴 추가를 중단합니다 라는 이제 메시지를 출력하는 함수는 이름을 print cancel cart message라는 함수명을 정해봤어요. 그래서 이전 코드는 이렇게 프린트문에 이 메시지를 넣어주는 게 전부였고, 필요한 정보 또한 이제 cancel cart message라는 변수 하나예요. 그래서 이전과 비슷한 식으로 함수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바구니에 이제 어떤 품목이 추가됐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출력하는 함수를 이제 작성해 볼 건데, 이전 코드를 보니까 출력해 볼 건데 다음 말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함수명을 print cart edition confirmation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이제 이전 코드를 가져와서 보니까 이제 프린트문 안에 요렇게 생긴 이제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변수가 있고, 여기에 우리 빈칸 채우는 거 들어갔네요. 빈칸을 2개 채워줘야 되는데, 그 빈칸엔 어떤 게 있냐면 메뉴 네임이 들어가야 되고 퀀티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라미터로 받아야 되는 게 그러면 요거 2개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제 함수 밖에서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요거 2개를 파라미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메뉴 네임과 퀀티티는 각각 얘도 스트링이고 얘는 인트, 메뉴 네임은 스트링이고 퀀티티는 인트에 해당하겠네요. 그리고 리턴 값은 없습니다. 한번 얘도 작성해 보도록 하죠. 그럼 얘는 한번 메뉴 네임이랑 퀀티티를
파라미터를 넣었을 때 결과가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네임을 이번에 아메리카노라고 해보고 퀀터티를 이제 10잔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0 넣어주고 실행을 한번 시켜주시면 여기에 정상적으로 메시지가 출력되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거 11로도 바꿔보고 뭐 1로도 바꿔보고 요거를 라떼로 바꿔보고 이렇게 잘 이게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잘 안 돼서 뭔가 에러가 난다 하면 그 에러를 잘 보시면 그 에러가 나는 이유를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 저랑 조금 다르게 결과가 나오시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제 각자 이렇게 에러를 잘 찾아서 해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문 불가능 수량. 그러니까 재고보다 더 많은 주문량을 입력했을 때 출력하는 메시지를 이제 출력하는 기능을 만들어 볼 건데, 저는 이름을 이제 print quantity exceeded message라는 함수명을 적어봤고요. 요거를 이전 코드를 가져와 보니 이제 여기에 어떤 메시지에 해당하는 변수가 있고 여기에 빈칸 채울 내용들이 몇 가지 있네요. 우선 빈칸에 들어갈 내용 메뉴 네임 있고요. 그리고 인벤토리 딕트를 가져와야 되네요. 인벤토리 딕트 우리 요거 필요한 정보예요. 그리고 메뉴 네임은 이미 이제 앞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가져와야 할 정보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파라미터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인벤토리 딕트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인벤토리즈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코드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함수명 print 파라미터로 메뉴 네임이랑 이 두 가지 받고요. 요런 함수를 만들었다고 치고 요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완성해서 이제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요게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함수명을 써주시고, 저는 메뉴 네임이라는 파라미터에 아메리카노 넣어주고 인벤토리즈라는 이제 파라미터에는 인벤토리 딕트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실행 한번 해보면 죄송합니다. 현재 아메리카노는 최대 10잔까지 주문 가능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요걸 라떼랑 주스도 이제 잘 작동하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기능, 이렇게 이전 코드 보면 print complete order message 이렇게만 하면 됐죠. 그래서 간단해서 이전에 했던 것과 동일해서 요거는 그냥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업 종료 메시지 같은 경우도 이전에 했던 것들을 잘 이해하셨다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함수명을 print close store message라고 붙여봤고, 이전 코드에서 이제 필요한 값, 요거 필요했죠. 그리고 또 필요한 거가 없네요. 요것도 이제 밖에 이미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요것도 쉽게 할 출력 함수 중에 마지막으로 영업 매출 출력하는 함수 print sales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전 코드를 보니까 우리 필요한 정보 여기 하나 있죠. 윈도우
with 있고, 그리고 이 메시지 같은 경우는 바깥에 저장해 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필요한 정보 sales가 있네요. 이번에 빈칸에 sales를 넣어줘야 돼요. 얼마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줘야 될 때 넣어줄 그 sales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 함수, 출력 관련 함수들 다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강의가 좀 길었죠? 긴 강의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키오스크의 기능을 함수로 바꿔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